기각. 민주당의 줄탄핵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1위부터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합쳐서 4명에 대한 이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이게 뭐 진보, 중도, 보수 성향과 무관하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8대0 의견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 본격적인 얘기를 제가 하나하나 하기 전에요. 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현장부터 연결한 이유는 아마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야당의 무차별 탄핵, 줄탄핵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중요 이유를 들었었잖아요. 앞으로 오늘의 이 8대0 만장일치, 전원일치 기각이 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도 이게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각 종로 헌법재판소 모습. 글쎄요, 뭐 제가 취재기자의 전원, 현장 취재기자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실제로 어제보다 꽤 많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 혹은 뭐 탄핵에 찬성하는 또 반대쪽 의견도 많이 집결을 해서 현장이 매우 혼란스러워졌고 어제보다는 확실히 이 헌법재판소의 기각, 8대0 전월지 기각 이후에 현장 분위기가 더 격양됐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전보다도 확실히 좀 많이 늘어났고요. 이 시각 헌법재판소 현장 화면. 일단 지금 봤을 때는 대통령 지지자들 중심으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이 좀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경찰도 병력을 좀 강화했고요.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결국 대통령 사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이제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4명에 대해서 모두 기각.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혹은 법률 위반이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아요. 아마 8전 8패. 만약 스포츠팀에서 이 정도 기록했다 그러면 감독이 아마 해고가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8전 8패입니다. 자, 지금 오늘 또 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전부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일부 별개 의견도 낸 것도 보면 뭐 미미한 어떤 법률 위반은 있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아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인데 여기 앞에 하나 붙는 게 있습니다. 중대한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민주당은 그동안 29차례나 탄핵 소추를 시도했고 지금 뭐 10차례나 지금 탄핵안이 직접 올라가 있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판결들 8대0으로 이 8전 8패를 했고 오늘 보면 만장일치로 일단 기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탄핵 사유를 보면 특히 이창수 지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지도 않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어요. 자, 얼마나 이 내용 자체가 부실하고 했으면 이런 결과를 낳아둘까? 자, 이런 면에서 누가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고 98일 동안 국정이 감사원과 이 서울중앙지검이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누가 책임지죠?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는 근본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기각. 4사람 다 곧바로 오늘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정확히는 98일만 100일에서 딱 이틀 빠진 한 석 달 만에 직무에 복귀한 4사람인데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오전 판단 이후 곧바로 다시 본인 자리로 돌아간 2사람의 목소리, 먼저 최재해, 이창수 2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2024 헌나 2호 감사원장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감사원장 최재해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기관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 헌나 3 검사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검사 이창수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처음에 이제 직무 정지가 되었을 때 신속하게 복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한 100일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그 공백을 메꾸고자 우리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매우 고생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지방검찰청 중에 하나인 서울중앙지검장
100일간의 공백을 메우느라 구성원들이 참 고생했다고 했어요. 오후에 복귀를 했고 최재 감사원장은 정확히 30분 만에 10시 반에 미소를 머금으면서 국민 불안이 없도록 감사원을 운영해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크게 한번 보면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기각 역풍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탄핵 소추에 대해서 이게 뭐 남용이다 남발이다 뭐 위법적인 절차다라고 헌재가 판단한 건 아니잖아요. 말씀한 대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서 예. 징계에 있어서 그 직을 유지해 주는 것이지 예. 지금 피소추인들의 행위 자체가 그래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부분들이 예.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한 행위가 일정 부분 충분히 소명이 됐다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면에 이르게 하지는 않으나 감사원장이나 서울지검장이나 예. 공직자로서 본연에 주어진 권한 자체를 신중하게 써라라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는 것들이 탄핵 소추의 의미로서 예. 헌재가 적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이 이게 무슨 뭐 형사재판, 위법재판 이게 아니라 공무원의 징계 재판에 있어서 기각 판정을 받았으나 헌재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예. 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직권을 신중하게 써라. 저는 그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되지. 예. 8대0이 됐으니까 나는 그동안 했던 거를 그대로 하겠다. 이 국회에서 지적받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 소명된 부분들 예. 또다시 재범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격 시비 플러스 예.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기 때문에 저 8대0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요.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탄핵 소추를 당했는지 반성부터 하는 것들이 먼저지 않는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기각이어서 민주당에 대한 경고 아니냐라고 한 분은 말씀하셨고 한 분은 아니다. 이건 뭐 직을 유지하긴 하되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었다고 서영주 대변인 말씀하셨고요. 그럼 8대0 만장일치.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이 사람들에 대한 민주당이 주도했던 탄핵 소추안 먼저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특히 야당은요. 보시는 최재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그리고 과거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전현희 의원의 표적감사를 탄핵 사유로 거론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재 판단은 이랬습니다. 감사원의 표적 감사로 급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죄송합니다. 그것이 감사원의 이번 감사의 의도인지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권익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됩니다.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위법 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 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 사항에 해당합니다. 권익위에 대한 감사는 불법으로 시작해서 불법으로 끝난 정치적 표적 감사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대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되어 있어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도 헌법재판관의 판단은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맞다. 사퇴 압박 아니다. 그래서 독립성 해치지 않았다. 이게 특히 전현희 최고위원에 관련된 헌재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현희 그 의원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불법 감사라고 한다라고 하면 감사원 문 닫아야 됩니다. 저런 걸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감사원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탄핵이라고 한 것은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한 것이 탄핵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원장뿐만 아니라 검사 3명 줄줄이 이어질 겁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탄핵들은 그야말로 탄핵을 위한 탄핵 아닌가? 민주당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탄핵 아닌가? 공직자가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탄핵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예.
최재 원장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감사원에서 내부 승진한 감사원장이었어요. 예. 이전까지는 감사원장 다 판사 출신이든 검사 출신이든 아니면 뭐 정치적인 그런 분들이 그 감사원장이 됐었는데 예. 최재 감사원장은 행정고시 붙어서 처음 사무관 때부터 쭉 감사원에서만 일했던 그런 분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 어떻게 탄핵을 갖다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상 예. 감사원장이 탄핵된 케이스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유일하단 말이죠. 예. 어떻게 이런 그 탄핵을 할 수 있는가? 감사원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탄핵할 수 있는가? 저는 민주당은요 이와 예. 같은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대해서 예.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익위원장 시절부터 전현희 의원은 줄곧 표적감사를 얘기했었는데 헌재 판단은 전혀 달랐어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맞고 사퇴 압박 아니다. 이거 권익위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김영도 헌법재판관이 얘기했는데요.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표적감사 건 말고도 이 부분입니다. 정 변호사께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 사퇴 압박에 의한 감사 아니다라고 했고 특히 이제 용산 대통령실 관저 감사원이 대놓고 부실감사 아닌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 주장에 부실감사 아니다. 혹은 서해 피격감사 기민 누설 근거 없다. 뭐 하나하나 다 헌재가 잘라 말한 경향인데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마음에 안 들면 표적감사고요. 자기한테 부담이 되면 표적감사고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드는 결과가 안 나오면 그럼 부실감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데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에 제가 제일 뭐라 그럴까 황당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중대란 이야기입니까?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를 갖다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봤을 때 감사원에 감사가 없었으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부정 채용하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 우리 국민들 몰랐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감사할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지 좀 어리둥절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요. 여러 사유가 장혜미 변호사님 각기 민주당이 주도했던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도 뭐 이따 다 별개 의견 설명하겠지만 이게 뭐 진보, 보수 혹은 중도 저도 뭐 헌법재판관들 성향을 이렇게 삼등분하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뭐 성향 상관 전혀 없이 전월치 나왔다는 건 탄핵 소추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헌재가 설시를 했죠. 탄핵 소추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예. 이 부분이 또 정쟁의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국회 관련 절차를 거쳐서 탄핵하는 건 국회의 권한이자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각됐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논리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당시에 전현희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치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러나라고 엄청난 압박이 있고 그 맥락에서 감사가 게시됐던 측면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헌재에서 이정석 검사 케이스에서도 그렇듯이 예. 이게 형사 절차처럼 엄밀하게 증거 조사가 되거나 사실관계 확정이 되기 어려운 그런 이 절차이다 보니까 이정석 검사도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그 당시에 헌재에서 이야기했던 건 비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점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조서 같은 걸 보내주지 않았거든요. 예. 결과는 불구속 기소였습니다. 혐의가 매우 지쳤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히 죄가 없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별개 의견으로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 감사원법을 위반한 사안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중대성이라는 하나의 허들을 더 넘어야 되다 보니까 중대성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에서 파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정도는 저는 탄핵의 대상인 피소추인도 반성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 좀 비슷했고 나머지 두 분 말씀 좀 달라서 100일에 딱 이틀 뺀 직무 정지됐고 복귀를 했고 다 기각이 됐습니다. 모조리.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 특히 최재 감사원장 건에 대해서는 건건이 웬만한 헌법재판관 지금 8명 다 별다른 이견을 달지 않고 전원일수록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특히 3명의 헌법재판관은 또 다른 사유로 별개의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재판관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의 별개 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법정 의견에 동의하나 피청구인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국회의원회의 현장 검증 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더하여 이 사건 훈령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이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3명의 헌법재판관은 여기 보면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직무복귀는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감사원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혁진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저게 어떻게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은 저 감사원은요, 그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런데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에게 예. 감사 청구를 하는 것이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만약에 국무총리는 국정을 총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한번 좀 감사를 해달라, 감사해달라라고 하는 게 예. 100% 문제가 있으니까 없는 문제를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당장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도 예.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었는데 별로 잘못한 게 없다라고 감사원에서 그 결과를 갖다가 내줬어요. 예. 뭐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냥 어쨌든 기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족을 달 필요가 있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저 새 그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감사원법 위반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이 질문을 정혁진 변호사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정 변호사님 네네. 이게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번에도 별개 의견 3명을 냈고 3명이 헌법재판관. 과거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일단 기각이 됐습니다만 별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전원일치 8대0 기각 판정이 왜 더 관심을 받았냐면 이게 마치 이제 대통령 관련 탄핵 선거 코앞인데 이런 별개 의견들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판단 때문에 제가 드린 질문이거든요. 글쎄요. 이번은 그렇지만은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궤변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루 일한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한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제적과 과반수의 개념을 마구마구 흐트러 버렸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때 이진숙 방통위원장, 하루 일한 방통위원장 탄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헌법재판관들이 예. 이번에는 뭐 탄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하자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더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좀 더 뜯어볼게요. 여기 있으면 그 4대4 때 이렇게 보수 진보로 참 이게 일단 결과는 이러니까 한번 저희가 나눠볼 수밖에 없고 최상목 대행 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냐 이거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당시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 세 사람은 별개 의견을 냈고요. 여기 이번에는 정정미 그리고 이미선, 정계선 3명의 헌법관이 기각하면서도 별개를 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에요. 저 장윤 변호사님. 별개를 냈고 그래 감사원법 위반 이건 민주당이 봤을 때도 점검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어쨌든 탄핵 소추가 파면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아니라 민주당이 탄핵 소추한 이유가 파면하려고 한 거지 여기서 형사재판처럼 위법 여부를 결정하려고 받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또 무리한 탄핵 아니었냐 뭐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일단 그러니까 정무적인 고민은 좀 깊어지는 측면은 분명히 말씀 주신 예. 대로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어쨌든 의문부호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예. 때문에 이 후속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는 신중함이 기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 문제가 있는 공무원 여기서도 왜 위법하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감사원 독립기관을 이 규율하면서 훈령으로 이 부분을 바꿉니까? 이건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헌법 100조에 따르면 감사원과 관련한 직무 범위는 법률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훈령이라는 건 행정부 내부의 기관에 대한 지침을 주는 거예요. 이런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걸 이 정부가 했다라는 걸 별개 의견으로 정확하게 짚었다는 거. 탄핵하지 않았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법률적인 점검을 받았겠습니까? 예. 이런 면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절차였다고는 생각합니다. 일단 초미감 신사가 대통령 탄핵 선고의 이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이 중요한데
이런저런 별개의 의견을 냈고 이게 하나의 가늠자, 척도가 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많아서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어요.